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신나.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양파 장아찌예요. 양파 장아찌에 들어간 재료는 심플합니다. 양파를 요 사이즈로 한 입 크기 사이즈로 썰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햇 양파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저는 이게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송송송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간장, 설탕, 식초 1대1대1이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대1대1인데 저는 설탕 대신에 원당을 사용했어요. 원당을 사용하면은 그거는 좀 당이 조금 감해지기 때문에 원당을 사용해서 1대1대1 식초하고 함께 1대1대1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장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거품이 나기 전에 불을 얼른 끄세요. 왜냐면은 타기 시작해요. 거품이 뽀글뽀글 많이 나면은 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른 불을 끄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배합되면 1대1대1의 물을 갖다가 요 스테인리스 용기예요. 스테인리스에다가 양파를 넣고 뜨거울 때에 부으세요. 부으시고 요거를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저는 사실은 이 용기에다가 뚜껑만 닫아가지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모든 고기하고는 어울리는 거예요. 어떤 고기요?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고 오리고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울리는 곁들인 장아찌로서 이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밥맛 없고 기운 떨어지실 때에 뭔가 칼칼하고 맛있는 건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청양고추 듬뿍 들어서 맛깔스럽게 맛을 낸 양파 장아찌 어떠신지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율은 1대1대1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당을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짠맛을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희석시키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1대1대1입니다. 청양고추가 맛을 내고요. 홍고추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매미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죠? 과연 어떤 빵일까요? 이거는 통밀 식빵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4개로 커팅한 다음에 요 가장자리는 이렇게 메꿨어요. 이 양파 스프가 밑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빼고 뜨끈뜨끈한 양파 스프가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파 스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이 양파 스프는요, 양파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놓고 그리고 얘를 40분 정도 은은하게 그렇게 약불로다가 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버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화수를 넣었는데 매화수도 넣었어요. 매화수에는 알코올기가 있어서 이 양파의 누린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밀가루를 2스푼 넣어가지고 갈색이 될 때까지 그걸 볶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밑에다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밀 식빵을 넣고 4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밑에다가 꾹꾹꾹꾹 양쪽을 이렇게 채워 놓은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5분 30초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파슬리 가루를 넣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양파 수프가 들어있는 요 통밀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가 얹어져서 맛있는 맛을 내는 요런 양파 스프빵 어떠세요? 괜찮지 않은가요?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양파 수프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출렁출렁. 왜 그럴까요? 밑에 양파 수프가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동량으로 들었던 태국 부추 떡을 만들어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와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레시피 공개합니다. 부추 200g 정도를요 1cm 크기로다가 송송송 썰어서 채반에다가 씻어내세요. 소금 반 스몰 티스푼, 베이킹소다 반 스몰 티스푼, 설탕 1숟가락, 간장 1숟가락, 식용유 1숟가락에 먼저 조물조물 양념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숨이 죽어요, 부추가. 그리고 나서 다시요, 전분 1국자, 맵쌀가루 반국자, 물 1국자를 넣고 다시 한번 조물조물 하세요. 그리고 약불로다가 궁중팬에다 놓고 약불로 접기를 하면서 끈기 있게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표현이 조금 상스럽긴 하지만 개똥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뭉쳐져요, 지들이. 그럴 때 불을 확 꺼서, 그래서 잔열로다가 익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히고 나면은 동그랗게 요 손 모양 한번 보세요. 동그랗게 송편 모양 크기로다가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찜기에 넣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8, 9분 정도 찌시면은 푹 익고 맛있는 이런 떡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하신다면, 이 소스는요, 빨간색은 홍고추 하나를 0.1mm 정도로 씨 빼가지고 송송송 썰어요. 그리고 설탕 하나, 식초 하나, 간장 둘, 물 둘, 그리고 홍고추 넣고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은 태국 떡이, 부추떡이 만들어집니다. 이 태국 부추떡은요, 어디에다 찍어 드셔요? 요 간장 소스에다 찍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간장 소스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선 구이하고 나서 그거를 여기다가 살을 찍어서 드시면은 별미 중에 별미가 됩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태국 패밀리 너무나도 맛있고 예쁜 떡, 부추 떡, 태국 떡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죠? 사랑스럽죠? 맛은 기가 막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출한 날 있으시죠? 배가 너무 고픈 날, 그런 날 꿀팁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유에다가 식빵을 한번 넣고서 이렇게 한참을 두고 드시면은 우유 식빵이 되는데요. 얘는요, 촉촉해요. 촉촉해요. 그래서 떠서 드세요. 떠서 드실 수 있는 우유 식빵,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응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출출한 날에, 배가 고픈 날에 간편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날에 이렇게 예쁜 이런 접시에다가, 스프 접시에다가 우유 한 팩을 넣고, 그리고 토스트 빵 하나를 얹어서 시간을 두고 30초 정도, 1분 정도만 되면은 촉촉한 우유 식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견과류가 들어있는 우유 식빵이 되는 거죠. 얘는 토스트 빵인데요, 이미 견과류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담백한 맛에 한 끼 식사가 되는 우유 식빵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와우, 더워요. 저는 아침마다 히비스커스 차를 마십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료를 만들었는데 모히또예요. 모히또 어설픈 모히또이지만 그래도 청량감은 끝내줘요.
일단 오이하고 깻잎을 절구에다가 콩콩콩콩 찌은 다음에 그 다음에 꺼비를 넣으세요. 얘는 24년부터 시작된 아이예요. 그리고 메아수도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요. 레몬을 넣으세요. 넣고 그 다음에 시원한 생수를 부어서 하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빙하가 보이시죠? 이건 다름이 아니라 애플민트예요. 이 애플민트를 얼음을 얼릴 때에 애플민트를 한 줄기씩 얼음에다가 쏙쏙 집어넣고 그리고 얼리면은 이렇게 맛있고 멋있는 모히또가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시원한 음료 마음에 드시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추 겉절이를 담갔습니다. 이 부추 겉절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파마늘 넣지 마세요. 이 부추 겉절이를 이거를 세척할 때도 먼저 4-5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채반에다가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찹쌀 풀을 쓰시고 그리고 제가 쓰는 것은 요거예요. 멸치 액젓과 그리고 백설에서 나오는 참치 액젓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버무리고요. 그리고 새우젓 있죠? 새우젓을 절구에다가 콩콩콩콩 쪄 가지고 그래서 넣으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멸치, 참치 그리고 새우젓을 거의 4스푼씩 각 4스푼씩 넣었고요. 그리고 풀은 조금 되직하게 찹쌀풀은 되직하게 썼고요. 고춧가루는 2컵 그리고 원당이 반컵 정도 들어갔어요. 원당은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깨는 한 뭐라고 할까 반컵 정도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추는요 에너지를 주는 좋은 식재료예요. 그리고 여름날 원기 회복과 보충할 때 좋고요. 뭐 삼겹살이나 오리, 고기 뭐든지 다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가 유리 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드시면은 더 청량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보시면은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은 고춧가루들이 골고루 이렇게 부추에다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사용해 가지고 손바닥하고 손끝을 사용해서 치대듯이 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양념이 골고루 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부추 겉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젓갈 3가지 넣고 원당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로 이제 깨를 그렇게 솔솔솔솔 뿌려 놓으면은 기본 반찬이 되는 거죠. 그쵸? 부추 겉절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라 습기도 많고 정말 새로운 물김치 드시고 싶은 생각 강렬하시죠? 제가 오늘은 오이 올리브 물김치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이를요 어떻게 하냐면 1cm 정도로 자르세요. 그 다음에 요 스트로우 있죠? 요거는 이디야 스트로우인데요. 요걸로다가 가운데를 콩콩콩콩 찔러서 심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랙 올리브 그리고 평범한 올리브를 박으세요.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런 모양이 되죠. 이 물김치는 20일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싱싱하고 또한 형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 마늘, 사과, 배 그리고 나서 홍고추 요거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요. 그리고 면보로 한번 내린 다음에 그리고 간을 맞추고 그리고 뉴스가 조금 넣고 해서 이렇게 담그시면은 시원한 물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소화력이 대단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껴서 먹는 물김치이긴 한데 드실 때에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김치 중에서 요런 스타일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이는 요 심을 제거하고 나서 올리브를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이 가도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 맛있는 오이 올리브 물김치입니다. 이거는 튀김 종류. 닭고기나 이런 거 드시고 나서 뭔가 개운하지 않을 때 그때 드시면은 최고의 입맛을 끌어다가 줍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